여러분은 다정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무심한 사람인가요? 가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 그저 잘해주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하냐? 참 다정하게 대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냉랭한 말 한마디. 내가 더 챙겨주었는데 오히려 상대는 그걸 당연하게 여길 때, 그 순간 사람 마음속에서는 서서히 이런 목소리가 들리죠. 역시 다정한 사람이 결국 손해를 보게 돼. 그 말 틀리지 않습니다. 정약용, 다산 선생은 이런 인간의 역학을 꿰뚫어 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의 관계를 관찰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정은 덧없고 지나치면 해가 된다. 다정함이란 본래 선한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대의 욕망을 자극하는 온기가 될 때, 그 온기는 더 이상 따뜻함이 아니라 집착의 불씨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너무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감사보다 여유를 느낍니다. 그 여유는 곧 우위감으로 변하죠.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니까 뭐든 해줄 거야. 그때부터 관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정은 물과 같아야 한다. 너무 뜨거우면 증발하고 너무 차면 얼어붙는다. 이 말이 인간관계의 근본 원리를 말해줍니다. 너무 다정하면 상대는 그 온도에 익숙해져 버리고 그 다정함이 식을 때 오히려 배신감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건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의 구조적인 흐름입니다. 사람의 뇌는 노력 대비 보상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주기만 하면 상대는 그 가치를 기본값으로 설정해버리죠. 그 기본값이 된 순간 내 다정함은 의미를 잃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 너무 다정하면 반드시 지는 이유는 균형이 깨지는 순간 상대의 인식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보다 다정한 이를 은연중에 종속시키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능은 악의가 아니라 생존의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예전 시대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했지만 지금은 감정의 세계에서 다정한 자가 냉정한 자에게 지배당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정을 흐르는 물에 비유했습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논이 잠기고 너무 적으면 마른다. 그 균형을 맞추는 법이 바로 무심입니다. 무심하다는 건 냉정하거나 차가운 게 아닙니다. 상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뜻합니다. 이 중심을 가진 사람만이 관계 속에서 자유롭습니다. 다정한 이가 결국 지는 이유는 자신의 중심을 상대에게 내주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의 주도권은 이미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그렇게까지 다정하려 들까요? 그 안에는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즉, 다정함은 사랑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받고 싶은 결핍의 표현일 때가 많습니다. 이 결핍이 클수록 우리는 상대의 표정 하나에 무너지고 말 한마디에 하루를 망쳐버립니다. 결국 다정함이 의존으로 변질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겁니다. 다사는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면서 모든 감정은 지나치면 그 본래의 덕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너무 다정한 사람은 사실 마음이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그 약함이 미덕일 때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큰 상처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정함에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온기는 유지하되 중심은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 중심이 바로 무심의 시작입니다. 이 흐름의 마지막에 남는 문장은 하나입니다. 무심은 냉정이 아니라 마음의 자주권이다. 사람의 마음은 물결과 같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잦아들기 전에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흔들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기대했던 연락이 오지 않는 것, 감사 인사 한 줄이 없다는 것, 그 사소한 일들이 내 마음의 바다를 요동치게 합니다. 그런데요,
정약용은 이런 감정의 파도를 일찍이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스스로 유배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사의 마음을 얽매이면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 마음이 고요하면 외부의 일도 고요해진다. 이 말은 단순한 명상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현실적 법칙입니다. 마음을 남에게 두는 사람은 언제나 약자가 됩니다. 상대의 표정,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내 기분의 주인이 되어버리니까요. 무심하다는 건 그 파도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파도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게 미소를 보여도 흔들리지 않고 차가운 말이 돌아와도 내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관계의 진짜 승자입니다. 다정한 사람은 보통 감정의 교류로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무심한 사람은 에너지의 독립으로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 차이가 단단함을 만듭니다. 감정은 언제나 외부 요인에 따라 변하지만 에너지는 내 안에서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정약용은 이런 인간의 미묘한 심리를 마음의 자립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남의 마음에 기대면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에 기대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고 했습니다. 이 문장은 놀라울 만큼 현대적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관계 피로, SNS의 피로, 그 모든 원인은 결국 남의 마음에 기댄 삶입니다. 좋아요의 개수, 문자 답장의 속도, 상대의 말 한마디에 내가 흔들린다면 그건 이미 관계가 아니라 의존입니다. 무심은 그 의존을 끊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건 단절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무심한 사람은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그렇다고 무례하거나 냉소적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무심한 사람은 가장 따뜻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상대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온도로 관계를 유지하거든요. 그 온도가 바로 신뢰의 근원입니다. 반대로 너무 다정한 사람은 온도의 변동이 큽니다. 잘해줄 땐 뜨겁고 실망하면 얼어붙습니다. 그 뜨거움과 차가움 사이에서 상대는 혼란을 느끼고 결국 피곤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정한 사람은 결국 지는 겁니다. 그 열정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무심한 사람은 감정을 조절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저 감정을 바라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내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이게 바로 정약용이 말한 직관의 태도입니다. 멈추고 본다. 그 두 가지가 인간관계의 중심을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결국 무심은 훈련입니다. 한번 다정한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 속의 불안을 들여다보면 거기엔 늘 사랑받고 싶다는 어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직면하는 순간 다정함은 의존에서 벗어나 품격 있는 배려로 바뀝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이 스스로 편안하면 천하가 내게 순해진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의 두 번째 승리의 법칙입니다. 내 마음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관계의 주인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이유, 무심해야 이기는 이유는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은 사람이 결국 관계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심은 단절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상대를 멀리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그 마음이 같은 온도로 되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불안도 커집니다. 다정함이 짙어질수록 상처도 깊어집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사랑과 정에 흔들리는 인간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적었지요. 사람의 정이란 본래 오래가지 못하니 그 마음을 붙들려 하면 더 빨리 흩어진다. 무심이란 바로 이 붙들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힘입니다. 사랑을 지키고 싶다면 사랑에 덜 매달려야 한다는 역설.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줄수록
상대의 반응을 계산합니다. 그도 나만큼 날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는 왜 아무 말이 없지? 이런 계산이 쌓이면 사랑은 점점 피로해집니다. 결국 그 사랑은 감정의 전쟁터가 됩니다. 내가 더 주었느니 그가 덜 표현했느니 하며 애초의 따뜻함이 사라져버립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랑의 병을 정착이라 불렀습니다. 정에 매달리면 정이 고통이 되고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면 결국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사람의 마음은 고요해야 하고 정은 물처럼 흘러야 한다. 이 말은 사랑을 식히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무심은 사랑을 식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오래가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다정함만으로는 사랑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면 다정함에는 항상 기대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나처럼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죠. 하지만 무심한 사랑은 다릅니다. 그건 기대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그가 오늘 저렇구나. 그의 마음이 지금은 힘들구나. 그저 바라볼 뿐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심 속의 사랑은 조용합니다. 그 조용함 속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 따뜻함은 상대를 바꾸려는 열이 아니라 그대로 인정하려는 빛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으니 그릇이 넓으면 흘러넘치지 않는다. 사랑이 오래 가려면 그릇이 넓어야 합니다. 그릇이란 결국 마음의 여유, 곧 무심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의 실패는 사실 무심의 실패입니다. 상대를 너무 사랑해서 망한 게 아니라 그 사랑에 스스로 휘말려 버린 겁니다. 무심이 없는 사랑은 불안합니다. 무심이 있는 사랑은 평안합니다. 사랑이란 결국 나 자신을 얼마나 다스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편지를 쓰며 사람의 정은 멀리 있어야 깊어진다 고 했습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식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존재가 오히려 또렷해집니다. 무심은 바로 그 거리의 예술입니다. 너무 다가가면 상처가 나고 너무 멀어지면 끈이 끊어집니다. 무심은 그 사이를 잇는 투명한 선입니다. 이 무심의 사랑은 오래갑니다. 왜냐면 상대의 반응에 따라 요동치지 않으니까요.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받아들이는 힘.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무심은 냉정이 아니라 사랑을 지켜내는 기술이다. 무심하지 않으면 사랑은 불안에 휩싸이고 무심하면 사랑은 평온하게 흐른다. 결국 정약용이 말한 사랑의 지혜는 마음을 비움으로써 사랑을 채우는 법입니다. 다정함으로 시작한 사랑은 불안으로 끝나지만 무심으로 다스린 사랑은 고요 속에 오래 남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정된 사람을 믿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묵묵히 지켜보는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심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가르치고 벼슬을 하던 시절 수없이 많은 인간관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이런 법칙을 발견했죠. 말로 믿음을 얻으려 하지 말고 마음의 고요로 신뢰를 얻으라. 무심한 사람은 바로 그 고요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감정의 소나기에도 우산을 들고 서 있습니다. 화가 나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서운해도 표정으로 상대를 흔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다정한 사람은 처음엔 신뢰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의 온도가 불안정하기에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상대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저 사람, 전에는 나한테 그렇게 잘하더니 요즘은 왜 저래?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신뢰는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정직은 신뢰의 근본이요. 무심은 정직을 지키는 울타리다. 이 짧은 문장은 관계의 핵심을 찌릅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정직한 판단이 어렵고
감정이 고요할 때만 진실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믿게 되는 순간은 그 사람이 내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직장 상사에게 서운한 일이 있을 때 누군가는 즉시 표정이 굳어지고 말투가 차가워집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여전히 일정한 태도로 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압니다. 아, 저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구나. 그 깨달음이 신뢰로 바뀝니다. 무심은 그래서 신뢰의 증명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그 속에는 강력한 의지와 자기 통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 자기 통제가 바로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게 하려거든 말로 설득하지 말고 행동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그는 사람의 마음은 말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감정의 일관성, 태도의 균형,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비로소 신뢰가 생긴다고요. 무심한 사람은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 중심이 상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 안정감이 쌓이면 상대는 무심한 사람에게 기댈 수 있는 신뢰를 느낍니다. 한번 신뢰를 얻으면 그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는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시간이 만든 무심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정함은 빠르게 피지만 금세 시듭니다. 감정의 꽃은 순간이지만 무심의 나무는 계절을 이깁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는 며칠을 따뜻하게 하지만 무심하게 지켜준 태도는 평생을 남깁니다. 정약용은 무심 속의 의리를 가장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의리란 말보다 마음에 있고 그 마음은 고요할수록 깊어진다. 고요한 마음은 결코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건 의리의 온도를 일정하게 지켜주는 불빛 같은 겁니다. 우리는 종종 다정한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래 보면 무심한 사람이 결국 더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는 감정의 바람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무심한 사람은 감정의 일관성으로 신뢰를 얻는다. 무심함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신뢰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관계 속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이유는 상대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요동 때문입니다. 상대의 말이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 그 한마디가 며칠씩 마음에 맴돌죠.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나를 무시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관계는 어느새 나를 괴롭히는 전장이 되어버립니다. 정약용은 이런 마음의 소용돌이를 심란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심경강의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어지럽히면 세상의 일도 어지럽다. 즉, 세상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복잡한 것입니다. 무심은 이 심란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기술입니다. 무심한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오래 붙잡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누군가 내게 불친절하게 굴었을 때 다정한 사람은 그 불친절을 곱씹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저럴까? 그 생각이 계속해서 마음을 잠식합니다. 하지만 무심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 그리고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그 단순한 한 번의 흘림이 마음의 평화를 지켜줍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을 그릇에 비유했습니다. 그릇이 크면 세상의 시비가 담겨도 넘치지 않는다. 무심은 그 그릇을 넓히는 일입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억울함, 삶의 불공평이 한 번에 쏟아져 들어와도 넘치지 않게 만드는 내면의 공간. 그게 바로 무심입니다. 무심한 사람은 자기를 지킵니다. 왜냐면 그는 타인의 감정을 대신 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화를 내도 누가 비난을 해도 그 감정을 내 탓으로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냉정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기술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의 주인은 나 자신이니 남이 그 마음을 흔들면 이미 나는 노예다. 이 문장은 관계에서 무심이 왜 중요한지를 완벽히 설명합니다. 무심하지 않으면 남의 말 한마디에 끌려다니는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무심하면 그 어떤 말도 내 중심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심은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냅니다. 삶에서 상처는 피할 수 없습니다. 다정한 사람도 무심한 사람도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입니다. 무심한 사람은 상처를 붙잡지 않기에 그만큼 빨리 다시 일어섭니다. 그는 과거를 곱씹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이게 바로 정약용이 말한 심일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한 곳에 머물면 세상 일이 나를 어지럽히지 못한다. 그 한 곳이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무심은 마음을 밖에 아니라 안으로 돌리는 연습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경계이고 바운더리라고 부릅니다. 경계가 약한 사람은 남의 감정이 곧 자기 감정이 됩니다. 하지만 무심한 사람은 그 경계를 단단히 세웁니다. 그래서 타인의 감정이 들어와도 그것을 걸러낼 여유가 있습니다. 그 여유가 바로 회복의 힘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하늘도 고요하다. 이 말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가 겪은 유배의 고통 속에서 얻은 깨달음입니다. 억울함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 그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게 바로 무심의 실천이었죠. 우리가 인생에서 배우는 마지막 지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고치려 하면 마음이 병들고 마음을 고요히 하면 세상도 따라 고요해진다. 무심은 나를 단단하게 하고 그 단단함이 결국 나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무심은 타인의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방패이며 삶의 상처에서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이다. 인간의 마음이 가장 흔들리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내가 옳다고 믿은 일이 거부당할 때, 내가 준 다정함이 보답받지 못할 때, 그리고 세상이 나의 선의에 무심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정약용은 평생 그 불공평함의 한가운데를 걸어간 사람입니다. 유배지의 외로움, 정치의 배신, 가족과의 단절. 그 속에서도 그는 한 번도 세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그 또한 낙이다. 그에게 무심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균형의 지혜였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극단으로 흐릅니다. 사람은 쉽게 사랑하다가 쉽게 미워하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열정적으로 시작했다가 금세 지쳐버립니다. 그 모든 극단의 흐름을 가라앉히는 게 바로 무심입니다. 무심은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균형 위에 세우는 일입니다. 그 균형은 단단하지 않습니다. 섬세한 줄 하나처럼 흔들리지만 그 줄 위에 설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현자입니다. 정약용은 그 줄 위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중용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보았습니다. 기뻐함과 노함이 지나치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하다. 그는 이렇게 말했지요. 그 한 줄 속에 무심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뜨거운 마음이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뜨거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뜨거움보다 꾸준한 온도를 택했습니다. 그 꾸준함이 바로 무심입니다. 무심한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이 자기 중심을 흔들지 않게 둡니다.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대부분 한쪽으로 기울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너무 많이 주거나 누군가가 너무 많이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무심은 그 기울기를 잡아주는 추와 같습니다. 주되 기대하지 않고, 기대하되 미워하지 않고, 그 균형이 무심의 깊은 의미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다만 내 마음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세상과의 균형은 잡을 수 없지만 마음의 균형은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심한 사람은 그래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흔들어도 자신이 세상을 흔들지 않으려 합니다. 그건 무기력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절제입니다. 무심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너무 다정한 사람은 언제나 피곤합니다. 왜냐면 세상에 계속 맞춰야 하니까요. 하지만 무심한 사람은 고요합니다. 그는 세상이 시끄러워도 자신의 내면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균형의 축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행복을 평상심이라 정의했습니다. 그에게 평상심은 무심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항상 같으면 어떤 일도 나를 흔들지 못한다. 그는 감정의 높낮이가 큰 사람을 불행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바깥의 조건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무심은 그래서 인생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사랑에도, 일에도, 관계에도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고요하면 삶의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정함은 순간을 따뜻하게 하지만 무심은 인생을 단단하게 합니다. 정약용이 말한 인생의 지혜란 결국 이것입니다. 감정의 극단에서 벗어나 마음의 균형을 세우는 것. 그 균형이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그래서 6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무심은 인생의 균형을 지켜주는 지혜이며 세상의 불공평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게 하는 중심이다. 사람은 누구나 따뜻함을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그 마음이 상처 없이 돌아오기를 바라죠.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다정함을 시험합니다. 그때마다 마음은 다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제는 나도 좀 무심해지고 싶다. 정약용이 남긴 수많은 글 속에는 이 무심함이 얼마나 깊은 사랑의 표현인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냉소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오래 지키는 방법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지요. 사람의 마음은 다정해야 돼. 그 다정이 욕심으로 흐르지 말라. 이 문장은 우리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깁니다. 무심은 사랑의 절제요. 인간다움의 완성이다. 무심한 사람은 결코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뜨거운 마음을 품되 그 불길에 타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도와주되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어른의 마음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수많은 제자에게 전했던 가르침 중 가장 자주 반복된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내 안에 있다. 그는 세상과 맞서 싸우는 대신 마음을 다스려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게 다산의 철학이었고 그가 끝내 얻은 평안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심함을 두려워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 차가운 사람으로 보일까? 이렇게 선을 그으면 외로워지지 않을까?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무심은 벽이 아니라 공간입니다. 사람이 들어와 쉴 수 있도록 비워둔 자리입니다. 무심한 사람의 곁이 편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여유가 있고 그 여유 속에는 따뜻함이 머무릅니다. 정약용은 인정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되 그 인정에 휘둘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인간다움은 차가운 이성이나 냉철한 판단이 아니라 따뜻함 속의 절제였습니다. 그 절제는 마음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힘이었습니다. 인간은 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정함이 자신을 해치는 지점에 이르면 그때는 멈추어야 합니다. 그 멈춤이 바로 무심입니다. 무심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않게 해줍니다. 다정함이 나를 타인에게 내주는 일이라면 무심은 나를 나에게 돌려주는 일입니다. 그 돌림의 과정 속에서 사람은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단단해진 사람만이 진짜로 남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인생은 그 증거였습니다. 억울하게 벼슬을 잃고 고향을 떠나 모든 관계가 끊어진 그 외딴 섬에서 그는 무심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무심 속에서 수백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그의 마음은 세상에 상처받았지만 그 무심이 그를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무심을 배우는 이유는 세상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정약용이 남긴 인간답게 사는 법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흐름의 결론은 단 하나로 귀결됩니다. 무심은 냉정이 아니라 인간의 품격이다. 무심한 사람은 감정을 버린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의 불공평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가 바로 다산이 말한 성숙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무심을 조금씩 연습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 잠시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건 내 마음의 일이 아니다. 그 한마디가 작은 무심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무심 속에서 당신은 오히려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면 무심은 마음을 식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 힘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